의료 AI에서는 그러면 대표님 마음속에 넘버원은 이 그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죠. 요거는 예, 글로벌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빅파마들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의료 AI이기도 해요. FDA가 동물 실험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단 아니지만 일부러 변하면서 이게 의료 AI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봐도 되나요? 이제 AI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가노이드라는 네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 대상에다가 무슨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약물이 독성이 있는지 아니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의 암세포를 띄어다가 배양을 하는 겁니다. 네. 폐암 세포를 띄어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세포입니까? 폐암. 폐암 세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약물을 이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집어넣는 거죠. 그 안에서 약물이 진짜 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발휘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뭐가 생기는지 이런 걸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신뢰할 만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AI가 많은 부분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느냐, 이 기술이 올라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AI가 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데부터 그 다음에 관찰, 모니터링,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그리고 모델링, 향후에는 이제 모델링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그 AI가 점점 기여하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긴 하는데 네. 과연 지금 단계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FDA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단계가 올해 말까지.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이제 그 몇 개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임상을 진짜 동물 실험 해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면은 동물 실험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걸리겠죠. 그리고 나면 내년 말 정도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를 또 하겠죠. FDA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언제 되죠? 2027년도 현실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조금 멀고 이제 당장 AI 관련한 회사들은 돈이 부족하죠. 제약은 자금력. 예, 자금력이죠. 그리고 글로벌 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회사들한테 과연 맡겨줄까? 동물 실험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2027년부터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게 사실은 의료 플러스 테크니까 네. 테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결국은 이게 AI는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AI 바이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쪽은 AI 회사예요. AI는 집중적으로 뭔가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뭐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월등히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AI는 그 숙명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회사 몇 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은 뭔가 잘 안 보이지만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돈이 다 말랐어요. AI.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데이터, 그 매출액이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할 때까지 주주로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할 자신이 있느냐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 해주셨으니까 이 기업을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사실 루닛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 기대로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네. 유증 이슈로 유난히 좀 고전했다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루니카 같은 기업은 오히려 흑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면서 유증을 해나는 과정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실까요?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닛은 루닛 회사가 우리는 언제 흑자가 나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많이 우리는 하시더라고요. 유증을 안 해요. 네네. 그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게임을 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그 M&A를 했는데 그 볼파라 너무 잘했잖아요. 그 했을 때 저도 너무 싸게 잘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M&A를 한다 그러면 주주들은 계속해서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선관이 좋구나. 이 다음번에 그 정도의 M&A를 한다 그러면 우리 유상증자 주주들한테 하고 다른 데서는 돈을 빌리지 마. 우리가 할게. 그 기업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주주들이 좋은 점이 바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흑자 내는 부분도 언제 흑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속도가 이런 회사는 올라가야 돼요. 2033년까지 매출액을 10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년 단위로 쪼개본다 그러면 적어도 2027년, 8년까지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올려갈 겁니다. 라는 중간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매출액의 드라이브를 걸고 이 영업이익단 쪽은 약간 포기를 해야 돼요. 둘 다는 안 됩니다. 머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만 보여준다 그러면 그 주주들은 충분히 쫓아간다. 유상증자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가도 물론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아마 그 사업소죠. 네. 그 이제 인사이트하고 스코프 이 두 개에서 그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앞으로는 이제 인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각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이 부분도 이제 올라올 거고요. 네. 향후에 볼파라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AI에서는 그러면 대표님 마음속에 넘버원은 루닛? 루닛이 그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죠. 조건은 글로벌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고요. 네. 특히나 가장 확장성이 높은 바이오마커, 즉 루니스코프에서 네. 거의 가장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회사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니스코프에서 계약을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제넨텍인가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빅파마들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비마도 얘기하고 네. 폐암 여러 분야 얘기했잖아요. 가장 요즘 애정하고 계신 섹터는 어디일까요? 어디 쪽에 속한 기업들을 네. 예쁘다 하고 네,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으로 슈팅을 하시거든요. 기업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기술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요. 네. 이거는 전부 다 갖춰야 되는 요건입니다. 5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기술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아까 나온 비만 치료제, 네. 뭐 근육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TPD라든가 모든 게 ADC 다 트렌드에 맞는 겁니다. 약물 전달하는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수출을 했느냐. 했느냐. 예, 했느냐. 글로벌 기술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애널리스트들도 모르고요. 그 회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 번 기술 수출 한쪽에서 네. 2번, 3번, 4번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조차는 더욱더 잘 봐야 되는 게 세 번째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게 비임상이 됐건 임상 일상이 됐건 네. 데이터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네. 그 다음에는 돈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많이 중요한가요? 바이오는 그냥 돈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엄청 좋은데 우리는 천천히 돈은 조금 없어. 기술은 글로벌 기술인데 천천히 우리 나름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는 절대 믿지 마. 왜 그러냐면 기술이라는 것은 그 이제 특허라는 거를 내게 되고요. 네. 특허는 일정 기간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특허의 보장을 받습니다. 네. 20년, 동안. 20년이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열심히 빨리 연구 개발해서 신약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야지 독점 기간을 더 길게 늘릴 수 가져가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천천히 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업체들이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돈이 없는 회사는 쳐다보지 말자라는 거고요. 돈 없는 회사는 반드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이전, 기술 수출 이 단어의 파급력에 요즘은 많이들 집중을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할로자임 이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뉴스 머크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할로자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특허를 엠다제라는 특허를 포괄적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잡은 거죠. 여기 그냥 그 다 내 땅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이 엠다제는 특허를 내준 것 자체가 이건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한 거고 중요한 게 이제 6월 7일에 네. 그 이제 그 제기를 했고 미국 심판원이 이 심판을 개시를 할지 아닐지를 결정을 합니다.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 미국 머크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알테오젠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알테오젠에게 매우 유리한 겁니다. 그게 6월 7일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 할로자임의 소송이 일리가 있으니 그 미국 머크의 피하 주사 제형 키트루다를 사업을 중지를 해라.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치명적이잖아요. 빨리 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키트루다는 빨리 내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2028년이기 네.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판단을 나중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할로자임은 뭔가를 팔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알테오젠이 뭘 팝니까? 그렇지 않고 네. 기술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할로자임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그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다. 그러니 일단은 미국 머크의 그 특허를 중지시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을 이제 중지를 미국 머크의 상업화를 중지시키지 않는 단계에서 그냥 진행시키고 나중에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 머크에게 상당히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밸류에이션 지금 알테오젠 봤을 때 적절 아니면? 네, 지금은 이제 그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네. 이제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6월 7일에 그 심리 개시 결정이 유리하게 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는 약간 이 모든 거를 좀 덜어내고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을 또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알테오젠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계속 체결을 할 겁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알트비포 기술이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 수출하면서 밸류에이션도 계속 점차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급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ABL 바이오가 또 나온다. 네. 기다려라 네. 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하반기 되기 전에도 임박할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상대적인 기술 수출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거야.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어려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쪽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갖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그 ABL 301의 데이터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데이터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진짜 알테오젠처럼 기술 수출을 되게 다양화하면서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는 대단히 이제 확장성 높은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못 얘기하고 가서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네. 이 종목이 뭐가 좋고 이 기술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네. 있으면은 네. 말해주고 가세요.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 기술 수출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GI 301이나 아니면 GI 102 같은 경우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술 수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올릭스도 추가적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동물 데이터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뭐 리가켄 바이오는 매년 한 개씩 이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뭐 기대감,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알테오젠 또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늘 이제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라는 거, 회사는 그 틀을 가지고 다양하게 계속 찍어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기술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회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스콧 전으로 또 한번 뵈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잘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너무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박수 가득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